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여러분은 알러지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훌쩍거리는 콧물이나 재채기? 아니면은 꽃게나 땅콩 같은 거 먹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 아니면은 몸에 막 울퉁불퉁 올라오는 두드러기?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러지,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면역 반응의 일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면역력 높이면은 알러지가 나아진다 뭐 이런 유사과학이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한데 요거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면역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쁜 균이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병에 쉽게 안 걸리게 하거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면역 반응이 예방접종 같은 거죠. 나쁜 균에 우선 먼저 한 번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균이 똑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균에 노출이 되고 났었는데 얘는 지난번에 싸워봤었는데 이 무기 가지고 죽이니까 쉽게 죽던데 하고 딱 공략법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과 밀키트의 차이 정도랄까요? 빠르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웬만하면 실패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알러지는 과민성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뭔가에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뭔가에 알러지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할 때 복숭아를 처음 먹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얘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우리 몸에서 과민 반응이 형성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알러지 반응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서 말한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 병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알러지 반응은 뭔가에 노출이 될수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과민 반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뭔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특정 면역세포들이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 건데 애당초 면역력을 올린다라는 말 자체도 유사과학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면역력을 진짜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면역세포들이 더 커지거나 세지거나 많아지거나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알러지 반응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여러 종류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알러지랑 관련된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얘네를 다 통틀어 가지고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역력을 올리는 것과 알러지 반응이 낮춰지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병원에서 하는 면역치료? 이것도 역시나 면역력을 올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내성균이나 이런 것처럼 내성을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면역력을 억제하는 쪽에 오히려 가깝죠. 좀 더 정확히는 면역력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민감한 알러지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해준다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알러지 질환들이 비염, 천식, 아토피,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좀 의심되는 아이들한테 아이가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 드리면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무슨 알러지예요? 몰라요 저도. 알러지는 사람마다 특정 성분에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있는지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더더군다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알러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좀 흔하게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밖에 날아다니는 꽃가루 아니면 먼지,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키우고 있으면은 동물 털 같은 것들 음식 때문에도 흔하게 알러지가 나타나고 몸에 닿는 것들 때문에도 일어나고요. 온도나 습도가 변해도 생길 수 있고 운동하면서 막 몸에 열 나거나 그래도 생길 수 있고 찬바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요. 제가 흔하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러지 검사라도 해보면 모를까?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피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 같은 알러지 검사들도 흔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한 100개 정도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나오면은 뭐가 있겠다 알 수 있지만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검사로는 알기 어렵겠죠. 저는 택배 박스에 알러지가 있는데요. 이게 골판지에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박스 테이프에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송장 접착제 같은 거에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셋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셋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증상이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괜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피검사나 이런 알러지 검사로는 알아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려면 유발 검사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아니라서 뭐 굳이 확인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이들이 뭔가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할 때 검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를 통해서는 못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심하지 않은 알러지는 평상시 생활을 쭉 관찰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 아빠가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엄청 심하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번에 어떤 거라고 딱 단정 짓고서 임의로 우유를 안 먹이거나 계란을 안 먹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진 마시고요.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얘가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하는 것들도 지금 와서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